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1월 18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좀 그냥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보합선. 그리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골드만이 조금 어닝 쇼크 수준으로 뭐 그 정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고, 기술주는 그냥 눈치 보면서 S&P랑 무난하게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 때문에 좀 크게 밀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유독 다른 거 대비해서 1%더 밀리긴 했으나 크게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요번 주는 좀 눈치를 보면서 넘어가지 않을까 시장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좀 특이점으로는 로블록스, 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1%, 아침에 이제 갭도 좀 많이 뜨긴 했어요. 그래서 한 13%, 14%그 정도에서 좀 시작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 로블록스가 뭐 이용자가 좀 뭐 증가했다, 그 내용으로 좀 상승을 했고, 테슬라 100달러 주변에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또 땡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100달러 주변 간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108달러가 최저점이네요. 거기서 또 1월 3일 거의 한 2주 동안 한 20% 정도 올라오는 모습, 저는 저거 100달러 깨면은 좀 사볼까? 해외 주식 안 하는데도 좀 매력적이긴 한데, 테슬라가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면은, 근데 그 위에서 그냥 슝하고 올라가네요, 아쉽게. 그래서 미증시는 이렇게 좀 마감이 됐고, 자, 그리고 지수도 우리나라 흐름도 그렇지만 한동안은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실적 시즌까지 해가지고 한 1, 2주 정도든 뭐 다음 달 2월 FOMC 그 전까지든 최소한 좀 횡보 아니면 조금은 더 상승을 해줄 여력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증시 자체에 최근에 움직임이 워낙 좋고, 그래서 뭐 코스피는 일단은 120선 지키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서 외국인 매수세 요걸 좀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지금 이제 끊기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흐름에서는 날마다 계속 좀 들어오는지, 그리고서 뭐 이렇게 멈추더라도 다음 날부터 또 다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뭐 플러스 이제 기간이 또 다시 매수로 돌아서면 좋겠지만, 일단 중심은 외국인 매수가 계속 이어지냐에 기간이 좀 손을 얹냐, 이런 식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좀 이렇게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오늘 뭐 다보스 포럼 그 정도가 있죠. 그리고 마스크 착용 해제 어제 논의 자문이 이게 있긴 있었는데, 20일 날 이제 확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확정이 나면은 이번 달 말에 마스크 해제,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복 소비 쪽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춘절이 21일부터 27일까지 있고, 실내 마스크 30일부터 벗는다. 2년 3개월 만에 해제 20일날 확정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보복 소비의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EU,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승인 여부 2월 17일 결정. 뭐 미국, 중국, 일본, 중국은 지금 확정이 났고, 미국, 일본, EU 뭐 등등이 좀 남아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뭐 항공사 대해서 지금 거의 한두 달, 11월 말 정도부터 계속 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저점 일정 구간에서는 버텨주면서 고점도 계속 갱신하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상당히 좋은 항공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복 소비가 뭐 마스크가 아무래도 주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항공 쪽은 이제 수급 베이스로 좀 들어오고 있고, 아시아나 IDT는 여기 영국,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이런 식으로 다 승인 여부 키워드에 따라서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2월 17일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 달 중에 아마 그 영국이 좀 확정이 날 거예요. 그리고서 EU 뭐 17일. 자, 그리고 마스크 벗는다고 하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사실 결국에는 마스크는 해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일 날 아마 확정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마스크를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하더라도 어차피 알아서 쓸 사람들은 쓸 것이고, 뭐 물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이제 법적으로 갖다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푸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결국 이제 그냥 위드 코로나라는 그 분위기가 이제 팽배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그냥, 이거 뭐 감기, 이런 느낌이 워낙 강하지 않나. 전염성이 강한 감기, 독감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화장품, 마스크 관련 해제해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부각되는지, 얘네들은 안 그래도 차트는 좀 비슷한 움직임들이 좀 많다.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일정 구간에서 저항, 이런 자리 좀 넘어가나. 그 다음에 이제 컬러레이는 어제 이 자리 넘고서 그 주변에서 또 밀려서 끝났는데, 또 탄력받고 또 튀어주는지. 그 외에 나머지 화장품 주들, 화장품은 뭐 우량주들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양매수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주축으로 들어오죠. 뭐 한국콜마는 조금 약하긴 한데, LG생건이랑 아모레퍼시픽 이런 애들 움직임 자체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 자, 그래서 일단 보복 소비해서 화장품 쪽 중심으로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뭐 지수 좀 애매하거나 혹은 설 연휴 전 이제 얘네도 똑같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뭐 갑자기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밀려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이런 키워드, 중국 춘절 앞뒀어? 그럼 중국 춘절 들어가면은 확진자 당연히 좀 급증 더 할 거라는 예상은 되죠. 물론 걔네가 수치를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뭐 증가하겠지. 실질적으로 증가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뭐 이제 부각을 시키냐 마냐. 근데 이제 코로나는 조금은 메인 테마는 아니라는 거 그냥 뒤로 좀 밀어두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당일 뭐 이슈를 붙인다거나 뭐 춘절 앞두고서 중국 코로나 폭증 우려, 뭐 급증 우려 이런 키워드 붙이면서 부각이 되면은 그럴 때 좀 그냥 단기적으로 갖다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추가적인 이슈는 없어요. 계속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넘었죠. 애초에 3자 배정 유중 이후에는 그냥 있던 내용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세를 줬지만 사실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 특징주에 삼성 연내 로봇 출시 기대감. 근데 이게 작년부터 이어진 거죠. 잼스가 원래 작년 4월, 3월 이때로 기억하는데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그때 출시한다고 하더니 처음에 6월, 7월로 갔다가 딜레이 되고 7월인데 이제 연내 출시한다로 딜레이 되고 결국에 작년에 출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번에는 FDA 승인 받았다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올해는 좀 하겠죠. 하겠는데 일단은 로봇은 특별하게 추가적인 이슈는 없지만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이제 연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처럼 올해 내내 좀 이것저것 올해뿐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볼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로봇 분야에 대해서 글로벌 대기업들 결국 인력의 대체, 인력 그 인건비 분명히 절약하는데 로봇만한 게 또 없죠. 단순 반복 노동이라면은 거기다 지금 이제 챗봇 뭐 챗봇을 무조건 AI 주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AI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챗봇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로봇도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 좀 심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처 그 방안을 늘리면은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겠죠. 사실상 지금은 1이라는 일을 주면은 일반 할 수 있는데 빅데이터나 뭐 그 AI 뭐 기술들 적용을 하면은 1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한 5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나 왔다 갔다 이런 저런 일들. 그래서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AI도 좀 주축인 것 같고 그런 카테고리 플러스 인건비가 분명히 이제 사업에서는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서 사람 같은 경우랑 이제 효율이 완전 다르다 보니까 특히 단순 반복 노동에서는 그래서 로봇이 결국에는 저는 미래에 이것저것 다 뺏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노동 시장을. 그래서 일단 로봇 섹터 지금 추세 하나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얘네는 이제 추가적인 뉴스는 없고 그냥 광기 플러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20일 유상증자 상장일 상장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그런 게 이제 또 삼성이다 보니까 상징성은 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라서 광기 움직임 6만원 위에 좀 돌파했는데 또 돌파하면서 뭐 7만원 가나
이제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밀리죠. 좀 가나 싶더니 4만원 돌파하고 다시 시원하게 슈팅 주고 5만원 돌파하고 또 슈팅 주고 그 다음에 또 밀렸는데 5만원 또 지지하고 슈팅 줘가지고 이제 6만원까지 올라왔는데 6만원 지지하고 또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을 조금 주도주에서 엄청 강한 모습이라는 거 좀 잘 봐두시고, 지금 로봇은 그냥 추세 관점에서 계속 냅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휴림 로봇은 이렇게 힘주고 이제 또 전고점 부근인데, 얘는 이제 회사 재무는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요 저항 구간에서 좀 버티면서 또 지지해주고 또 움직여 주는지, 이렇게 좀 로봇 정도 묶어볼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뉴스는 없다. 하지만 보긴 봐야 된다. 어제 레몽레인이랑 휴마시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부각이 되긴 했는데, 그냥 휴마시스는 이제 뭐 대주주 측에서 좀 뱉기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소액주주 측에서 그냥 오케이 해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당연히 소액주주 측에서도 야, 더 내놔, 혹은 이제 뒤에서 뭐 협상을 하든 뭔가 뒤에서 좀 오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가장 메인이었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뭐 각자 뭐 지분 매수하고 요런 거는 없어요. 조금 아쉽게. 그래도 임시 주총, 정기 주총 요런 거에서 또 공격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 좀 기억을 해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는 야당 측은 이것저것 좀 추가적인 뉴스, 키워드 그런 거에 따라서 부각이 될 수 있고, 이쪽은 그냥 정치 테마는, 그 다음에 여당 측은 전당대회 앞두고서 이렇게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선 테마에서도 많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나경원주랑 김기현주 이게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새로운 걸 좀 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니농률부터 해가지고 CJ시푸드, 신라SG 이런 수산물, 해산 이쪽은 나경원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것도 뒤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런 게 좀 하겠다 확정이 나고, 이제 확정은 난 상태죠. 근데 이제 방류를 언제 하냐, 아마 상반기 중에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은 해산물 애들이 좀 반사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김기현 관련주들, 나무기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남성 이렇게 좀 지지율이나 뭐 키워드 따라서 좀 부각되는 거.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나경원 당대표 출마 요게 언제 나오냐를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브라질 등 남미 최악의 가뭄, 세계 식량위기, 뭐 재현 우려, 이런 키워드는 뭐 갖다 붙인 거긴 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아르헨티나였나요? 밀가루 수출하는 국가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식량에 대해서 가뭄 부각이 되는 키워드는 좀 존재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식량을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고려산업, 한일사료,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 얘기 나오면 한탁 이런 애들은 밀리다가도 또 부각 한 번씩 툭툭 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대금이 안 터지는 섹터예요. 이제는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기는 했죠. 이런 걸로 혹시 그냥 반짝해 주는지. 자, 그리고 어제 드론에 대해서 성주 사드기지 상공에서 이제 무인기 출몰, 즉 이제 북한은 맛 들인 것 같아요. 계속 무인기 툭툭 쏴 보내면서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 나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합동 드론 부대 창설 이런 거는 이제 뒤에 부대 창설 이어지고 있다 키워드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드론도 계속 좀 눈에 두면서, 그 드론이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뭐 방산 수출 그런 거랑 좀 같이 슬쩍 종목들을 엮었죠. 뉴스를 뭐 갖다 붙이고 우리나라 뭐 드론을 사겠다 이런 뉴스는 없었는데, 그냥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그냥 눈치 보다가 드론이랑 같이 엮으면서 좀 시세를 줬어요. 그래서 코콤, 한컴이드, 뭐 제이시언 시스템, 퍼스텍, STX 등등. 자, 그래서 뭐 차트를 봤을 때 한컴이드는 얘가 이제 좀 옆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기기 시작해요. 이런 차트들. 그리고서 제이시언은 단기 가열은 피하면서 좀 시세는 계속 좀 강하게 주는, 단기 가열 안 걸렸죠. 단기 가열은 피하는데 시세를 한 번씩 툭툭 주고, 그래서 드론도 혹시 저 키워드나 뭐 뒤에 나중에 이제 드론 쪽은 좀 많이 밀리고 시장에서 잊혀질 때쯤이면은 이런 드론 부대라던가 뭔가 키워드 딱 붙이면서 또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넘어가고 중고차 넘어가고,
종전, 휴전, 회담, 재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일단은 재건 쪽은 이걸 볼 수 있겠죠. 다음 달 3일 키이우에서 정상회담 개최, 여기서 지원안 논의, 이제 지원은 좀 시작했고 3년 만에 정상 개최 다보스 포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심 주제다. 뭐 다보스 포럼에서 전쟁에 대해서 뭐 주제 발표가 나오더라도 결국 지금 뭐 전쟁 끝내자, 뭐 휴전을 하자 이건 아닐 것 같기는 해요. 뭐 상식 지금 현실적으로 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휴전 전에는 일단은 회담이라는 게 먼저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좀 잘 보면 되지 않을까. 러시아, 미국이랑 정보수장 회동 얼마 전에 했었죠. 그래서 그거 좀 유용했다. 그리고서 좀 또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긍정적인 이런 키워드도 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결국에 서방 국가 측 그리고 서방 국가의 수장인 미국 중심으로 EU 이렇게 해서 서방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전쟁을 지속할 수가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일단 건너뛰고 미국이랑 좀 접촉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서는 결국 미국이랑 서방에서 야 우크라이나 좀 진정하자, 뭐 무기 지원 이제 좀 못 해줄 것 같아 이러면은 전쟁 우크라이나는 더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랑 뭐 미국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종전, 휴전, 회담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크렘린 대외정보국 잇따라 발표, 지난해 말 중단된 채널에 대해서 좀 복구하길 희망한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지금 뭐 세계 경기도 안 좋고 얼마나 지속될진 모르지만 그래도 올해 중에는 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는 좀 계속 메인으로 볼 섹터는 재건이나 이제 메타버스 또 무언가 테마가 또 등장을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섹터들은 계속 좀 물고 뜯고 물고 늘어지고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재건 쪽은 이제 데모부터 해가지고 유신, 인디에프 KH 건설, 현대해보다임이랑 뭐 서암기계공업, 서현탄 메탈 여기 좀 순환매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시장에서 메인으로 움직이는 건 데모 중심으로 현대해보다임, 그 다음에 KH건설, 그 다음에 유신이랑 인디에프는 저기 네옴시티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폭넓게 볼 것 같습니다. 자, GPT-4 올해 출시 여부, 솔트룩스 루시아 상용화, 마이크로소프트 12조 투자 확정 여부 이런 챗봇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구글에서도 딥마인드, 구글 딥마인드 챗봇 출시 가능성 뭐 좀 찌라시 이렇게 붙기는 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미래 기술에서 조금 부각되는 게 AI 쪽이겠죠. 결국에는 사람 터미네이터 보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AI 좀 다양하게 학습 훈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라는 게 좀 섬찟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챗봇을 해보면은 이게 신기한 이 정도로 갖다 이제 똑똑한가? 특히 이제 GPT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을 입력하는데도 대답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퀄리티 있는 답변을 준다고 하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챗봇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게 그냥 챗봇 말 그대로 채팅을 해주는 로봇 이거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결국 이 기술들이 조금 더 넘어가고 하면은 AI, 빅데이터 이런 거랑 같이 이제 같은 줄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챗봇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 키워드가 안 붙지만 일단은 검색 엔진, 뭐 그거 구글 검색 엔진을 뺐을 수도 있다. 그래서 GPT가 좀 부각이 됐던 것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글이 안 뺏기기 위해서 뭐 딥마인드, 챗봇, 찌라시 이것도 있는 거고 한국형 챗 GPT 상반기 나온다. KT의 AI 승부수 등등. 자, 그래서 최근에 좀 계속 추세 강했던 섹터 두 개를 뽑자면 저는 로봇이랑 챗봇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챗봇에서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기가요 신고가 자리이기도 하고 솔트룩스는 워낙 추세가 좀 좋아서 얘는 이제 지금 2만원 위에서 자리 잡다가 위로 한번 쏴주는지 저는 그리고 챗봇은 좀 밑으로 많이 밀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5,000원 자리라던가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시장에서 좀 소외되면은 매력적인 섹터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이제 AI 섹터랑 같이 엮여서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챗봇 시리즈. 자,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여기서 뭐 이제 양자 컴퓨터라던가 뭐 이것저것 좀 발표 나오면은 뭐 반짝할 수 있는 정도, 우리 네코이버 드림 시큐리티 양자컴에 같이 엮여 있는 애들이긴 한데, 요거는 만약에 움직이더라도 그냥 진짜 단순 반짝,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종목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진 못해요. 물론 뉴스가 뭐 발표 같은 게 엄청 그 시장에서 와 이거는 팔기 싫은데 싶을 정도로 좋게 나오면 모르지만, 대부분은 일단 그냥 좀 애매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양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발표를 해서 나오더라도 얘네들 그냥 반짝하고 말 가능성,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두시고, 네옴시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연초에 좀 SM 코리아 이런 거 좀 그 콘서트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SM CNC 뭐 이수만이 좀 계속 돌아다니는 활동하는 액션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시행은 뭐야? 원전,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네덜란드, 그다음에 그 뭐 튀르키예 등등, 요번 연도에 뭐 MOU라던가 혹은 내년까지 해서 계속 좀 진행될 부분들이 워낙 많기는 해요. 그래서 원전도 좀 메타버스랑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얘도 이제 뭐 차트상 요런 구간에서는 좀 일정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런 영역들은 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전은 좀 폭 넓게 보면은 요런 자리들을 좀 생각을 해 둘 거는 같습니다. 뭐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또 시장에서 지수 밀리고 하면 또 잠시 잊은 사이에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원전은 이런 것들 나올 게 워낙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어제 로블록스가 좀 좋기는 했죠. 물론 로블록스가 주가 막 시세를 좀 줬다고 해서 메타가 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메타버스는 올해 든든한 뒷 배경, 애플 메타버스 헤드셋 이제 공개 언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출시는 지금 하반기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공개는 하반기에 출시를 할 거면은 공개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 중에 뭐 이것저것 나오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공개가 요번 뭐 1분기든 2분기든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공개하고 그다음 뭐 이제 기능 발표,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정식 출시, 이런 키워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꼭 애플 베이스로 갔다, 애플 아니더라도 삼성, 구글 이런 곳에서도 메타버스 아이템 출시 키워드가 좀 붙을 수 있고, 19일 메타버스 산업 기반법 토론회 요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저거는 뭐 큰 재료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래서 어제 일단 메타버스가 강하긴 했거든요. 별 뉴스를 붙이진 않았는데 특징주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이제 일단 좀 강했고, 어제 메타버스 쪽에서는 이제 좀 매수세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기간 매수세. 그래서 얘네 시간에 좀 너무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매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로블록스가 또 받쳐주다 보니까 이런 밑에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는지, 장기평 뭐 120선 돌파하면서 덱스터도 옆으로 꾸역꾸역 버티더니 한번 또 쓱 올라오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들, 저는 메타버스 쪽은 항상 MP, 맥스트, 신화인터텍,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여기 세력주 중심으로, 여기 위에는 좀 수급 영향을 받는 뉴프렉스, 선익 시스템, 나무가 요렇게 중심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올해 내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 어제 로블록스가 좀 셌으니까 오늘 장중에 저 시간에 뭐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 좀 슈팅을 만들어 주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마 자체에는 엄청 지금 메인으로 포커싱할 만한 건 좀 긴가민가 하죠. 그래도 해치 테마에 대해서 금리, 그다음에 품절, 금, 정치 테마, 특히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랑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엘컴텍이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해요. 거래대금 확 줄어드는데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빠지면은 좀 바로 밑골이 달고, 물론 얘는 상한가를 잘 만들지 못하지만 계속 위로 지금 추세 자체만 봤을 때는 계속 위로 좀 트라이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금리, 품절, 어제 제주은행이 좀 셌었죠. 그 다음에 이제 품절은 양지사,
그다음에 정치 테마, 이렇게 해서 해치 테마는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뭐 코로나 중국 춘절 앞두고 뭐 코로나 관련 주들은 뭐 그냥 신경 쓰긴 하는데 손이 좀 잘 안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쪽 섹터는 워낙 오래 해먹어서 일단 기억만 해두시고, 챗봇, 로봇, 얘네가 뭐가 됐든 시장에서 별 뉴스나 안 붙이든 아니면 붙여주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좀 메인으로 갖다 든든하게 잘 가주는 애들이고, 드론이랑 문화 컨텐츠에서도 이제 뭐 핑거스토리 신고가에서 시세 한번 주고서 이제 상한가 자리 또 지지를 해줬는데, 이렇게 가다 이제 또 튀는 경우도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외국인 수급 이탈이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핑거 스토리부터 해가지고 그 SAMG 엔터 뭐 등등 문화 컨텐츠 주들, 근데 쟤네는 이제 뉴스가 없죠. 자, 그거랑 이제 메타버스 조금 위로 올려놓고, 그 외에는 이제 보던 것들 원전 재건 보복 소비도 마스크 때문에 오늘 좀 앞에 두기는 할 것 같네요. 얘네는 이제 시장에서 세력주 좀 주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는 아닌데, 뭐 마스크 이제 요번 달 말에 좀 해제한다고 하니까 20일 확정 여부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요번 주는 조금 심심한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 당일 추이 꼭 잘 챙겨 보시면서, 지수가 그래도 계속 흐름이 나쁘진 않죠.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하락을 할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짜 모든 종목이 다 박살나는 하락을 받는 느낌의 그 시장 하락이 있고, 요즘은 지수가 좀 밀리더라도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할 만한 건 주면서 하락을 하네, 이런 느낌. 물론 그날 이제 안 움직이는, 관심 못 받는 섹터는 지금 뒤에서 다 하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거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다르지 않나.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